네, 북한 당 창건일이 이렇게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군 당국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북한 동창리와 풍계리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박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내일이 북한 당 창건일입니다. 쌍십절이라고도 하는데 김 씨 삼부자 생일담으로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작년에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때 그 상징성을 이용해서 중국의 유인산 상무위원까지 동원해서 마치 그 북중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듯한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대대적인 선전선동이죠. 선전선동의 키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돼 있다. 북중 관계도 공고하다는 이런 걸 보여줬는데 금년은 그와 같은 이른바 꺾어진이나 5주년, 10주년 이렇게 60주년 이런 게 아니고 71주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북한 김정은 체제가 지난 7차 당대회를 통해서 셀프 대관식에 비롯한 그 체제가 확립됐다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2016년도 첫 5차 핵실험 4차 핵실험 때 이춘희를 내세워서 이른바 그들식의 전략적 셈법, 그 셈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략적 셈법에 따라 일련의 도발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내일 노동당 창건 71주년을 앞두고 많은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의미라는 것은 이제 김일성, 김정일 배지까지 착용을 하고 이런 모든 상징 조작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더 이상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핵 보유국으로서 마치 미국과 맞상대를 하는 듯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그래서 김정은의 패턴을 쭉 보면은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달리 자신의 그 30대 초반의 나이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고 여러 가지 독단적 충동적 의사결정 패턴도 있는데 이 71주년의 그 의미를 가지고 또 다른 군사 퍼레이드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핵이나 또 6차 핵실험이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사실상 그 정지위성 로켓용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걸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노동당이라는 것은 그 무게 중심이 과거에 김정일에까지만 해도 국방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난 5월 이후에 당 중심 체제를 갔기 때문에 상당한 과거 김정일 때와는 다르게 노동당의 창건일을 중시하고 있다. 절대 그냥 지나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면 내일 하겠느냐? 그거는 뭐 김정은만 알겠지만은 이제 안 하는 모양이다 할 때 허를 찌르는 기습적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허를 찌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으로서는 큰 명절인 만큼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추가 제재가 계속돼서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렇죠. 지난 2270호 유엔 제재 결의 이후에 그동안에 전례 없던 국제 제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중국이 최대 협조를 했지만 그동안에 많은 구멍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중국 측에서도 흉상그룹 제재라든지 돈줄 지게 이렇게 가담하면서 북한이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압박과 고립이 심화되는데 또다시 도발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일부에서는 낙관적인 관측을 할 수 있는데 북한의 아마 셈법은 긴장을 끌어올릴수록 그리고 또 미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그 핵 미사일 능력 역량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다라고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미국 대선을 한 달여 딱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종합적인 셈법을 나름대로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공조와 제재가 말폭탄이나 말잔치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치로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경제 제재나 외교적 조치 플러스 일부에서는 이제 정보를 활용한 북한 체제를 흔드는 그런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고 또 군사적 옵션. 그래서 이런 표현을 영어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모든 가능한 방안을 놓고
북한 김정은을 어떻게 다뤄댈 것인가. 근데 고민은 말이죠. 예. 미국과 중국의 고민은 핵도 안 된다. 전쟁도 안 된다. 또 체제 붕괴도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리짐 체인지를 통해서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이 광폭 핵미사일 질주하고 있는 김정일을 가지고 어떻게 통제하겠느냐. 방법이 예.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만 안 된다고 했지 확실한 대안은 내놓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정치적 시즌을 넘을 때까지 현상 유지를 하면서 김정은을 컨트롤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더 이상 이런 그 국제 공조에만 의존하는 그런 셈법이 아닌 우리 나름대로의 국가 전략에 의한 고도의 대북 압박 조치와 제재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다음 도발 수순 ICBM 시험 발사가 아닐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지난달에 그 김정은이가 직접 정지위성 발사 로켓용 대출력 엔진 시험, 지상 분출 시험이 성공했다. 뭐 예. 용어도 복잡해요. 어쨌든 새로운 엔진을 발사 시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의 이 일련의 행보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그 위중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힐 대사도 전 차관보 같은 경우나 세멘터 파워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 대화를 통한 그 한반도 문제 그 조정을 늘 주장해 왔던 분들인데 예. 이분들의 행보에나 그런 어조나 메시지가 상당히 강력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무모한 오판은 결국 체제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주입시키기 위한 행보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위중한 안보 상황 인식을 가지고 국력을 총 결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과연 며칠 날 도발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무기는 뭐냐? 한미 동맹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마치 한미 연합 방위 태세로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미국이 드디어 이것이 동북아의 문제가 아니고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한 미국의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당면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 그야말로 군사적 옵션을 단계적으로 취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빈센트 브룩스 전 현재 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단계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네.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심장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한미 연합 감시, 정찰, 정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른바 북한의 그 상투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뭐 상황 터지면 회의만 소집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행동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라진 우리의 결의, 국민적인 그 신념 이런 것을 김정은도 아마 셈법에 중요한 함수로 넣지 않으면은 아주 위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지난 1일 위성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와 동창리 등에서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움직임에서 우리가 좀 포착할 수 맞습니다. 있겠죠. 김정은의 그 행태와 의사결정 패턴 이런 스타일을 보면은 과거 김정일 시대와 다르게 굉장히 피드백 시간이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오전에 그 행사를 하고 도발을 하고 그 다음 날 아침 신문에 막 30몇 장 사진도 게재할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떠한 그 어떤 기만적이고 교란 행위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를 체크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38 로스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날짜를 보면 1일 날 6일 날이 아니고 1일 날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언론들이 야 이거 우리만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뭐 낙종한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데 과도한 그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그 기만 책략이라든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균형감을 가지고 전체적인 도발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고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이나 정보당국이나 한미 그 연합 감시 정보 정찰 자산을 믿고 그 안정되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면 된다. 우리가 가용한 지금 정보 소스가 없기 때문에 38 로스에서 뭐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뭐 하나만 하면 막 과도하게 부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일련의 상징성이라든가 미국과 맞대응하는 이미지 조작 차원에서 무언가 도발을 하긴 할 텐데 그 예. 정확한 시점이 무엇인가를 뭐 쪽집게 도사처럼 예. 너무 예측하는 거는 그들의 책략에 넘어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인지 예측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아무래도 긴장 상태 아닙니까?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하면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행동 조치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우리 한미 예. 양국은 과거와 달리 어떤 레토릭 차원에서 북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뭐 이렇게 공조를 구하는 그런 패턴을 벗어나서 예. 좀 더 김정은 정권의 실질적인 압박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우리도 취하고 미국과 중국 주변국들이 또 취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5차 핵실험 당시에도 또 일련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계속 시진핑의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 하지 말라고 하는데 4차, 5차 핵실험했죠. 무수한 발사했죠. 그다음에 항저우 G20 그런 하는 날짜에 맞춰서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되고 1년에 예. 이런 거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그 여러 가지뿐만 아니고 이 군사적인 그 위협이 아니고 상당히 그 취할 수 있는 과잉 조치는 아니지만은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압박이라든가 무력시 그리고 미국은 그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한다면 네. 하는 그런 예. 세계 초강의 능력과 의지와 훈련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하고는 싶어도 훈련과 준비와 또 수단이나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없기 때문에 김정은도 그런 어떤 체제 존립 자체의 위협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군사 전문가들이 볼 때 한반도 상황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다르게 복잡하고 위중하고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데 저쪽 김정은 정권이 맞불을 놓으면서 광폭 질주를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조정 통제해가면서 스스로 동요하고 분열하고 자멸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예, 미국 대선 국면에서도 북한 이슈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파워 미국 대사가 한국을 찾아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까지 등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용어가 preemptive strike라고 굉장히 예. 강한 용어입니다. 예. 적이 핵 미사일 능력이 없을 때는 이른바 그 외과적 수술이죠. 뭐 종기가 났으면 거기만 확 도려내는 그리고 예방적 타격이 아니고 선제 타격이다. 선제 타격은 상당히 그 의미하는 바가 크고 예. 또 우리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선제 타격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군사당국 전문가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제 타격을 팀 케인이 언급을 했지만은 그것이 이 대선 국면에서 바로 적용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와 의구심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오판이라든가 미국을 겨냥한 위협이나 도발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대한민국 한국 군도 과거와 같이 그 예의주시하고 뭐 이렇게 비난하고 규탄하는 이런 수준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 선제 타격 개념을 놓고 최근에 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해석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국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저는 같은 그런 시기에 고도의 역할 분담이라고 봅니다. 고도의 역할 분담이다. 그렇죠. 예. 저기 장관님하고 합참의장 예. 유니폼 입은 최고의 그 현역 군인으로서 북한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선제 타격에 대한 고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직업 군인이고 그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견이고 뭐 이 사고의 동일 축선이 형성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지는 않고 대북한 메시지나 대중국 메시지까지 고려를 해서 예. 역할 분담이라 이렇게 봐줘야 되지 이거 뭐 개념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미국에 이어서 중국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기존 결의에 포함됐던 것보다 좀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지 조금 알려주시죠. 지금 미국이 과거에 그 9.19 합의 이후에
그 9.19 공동성명의 BDA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자금 동결을 해서 북한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었던 문이기 때문에 핵을 돈으로 일단 막자. 예. 일단 그 북한 중국산 기업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이른바 민생이라는 미명하에 예. 민생을 위한 조치는 그래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심각하게 원유라든가 식량까지 차단하는 그런 국면은 아니더라도 민생이라는 미명하에 계속 북한을 지원하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맞지 않지 않느냐. 실질적인 제재 효과,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과거에 이제 국제적 교역이나 이런 것도 많이 축소가 됐지만은 심지어 유엔 회원 자격국에 대한 논란도 이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추가적인 네.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할 때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전략적 인내가 아니고 전략적 분노를 해야 될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도 그런 상황을 피부로 느낄 거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예. 함경북도에서 대홍수가 났을 때도 무슨 재원이 있어야 거기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상 제막식을 하고 김일성, 김부자 하는 것은 마지막 그 체제 유지를 위한 저는 이런 표현 쓰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발악이 아닌가. 예. 겉으로는 허장성세를 하고 엄청난 재원을 핵하고 미사일 보내주고 있지만 예. 궁핍한 심정이나 내부 반발이나 체제 동요의 조짐이 예. 엘리트 탈북이나 중간 간부 탈북을 통해서도 반드시 지금도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무마하고 포장하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외부적인 그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엉뚱한 행동을 할 소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이나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더욱 굳건히 하면서 국민들이 여기다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 이거죠. 요 최근에 읽어보니까 우리 군의 신뢰를 가하려는 예.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조짐도 있는데 예. 이럴 때일수록 안보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힘을 실어주는 국민적 의지 또 우리 군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24시간 철통 감찰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우리 국방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힘을 실어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더 힘을 믿고 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내일 북한 당 창건일과 관련해서 주요 이슈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김철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